내가 꿈을 기록하게 된 이유, 아침 의식. 오늘 아침 저는 꿈을 붙잡는데 실패했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 희미하게 남아있던 이미지들을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려 했는데 어쩌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걸까요? 메모장은 텅 비어 있었고 남겨진 건 달랑 하나, 제목뿐이었어요. 손에 잡힐 듯 가까웠던 장면들은 조각조각 흩어져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이어붙일 수 없었죠. 그래,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그냥 푹 쉬자.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속상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왜 꿈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고 싶어졌어요. 2. 춘곤증과 무기력 사이. 사실 얼마 전까지 저는 좀 지쳐 있었어요. 심한 춘곤증에 시달렸고 며칠 동안은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곤 했죠. 그 시기의 꾼 꿈들은 이상하리 많지 선명하고 낯설었어요. 기괴하고 때로는 악몽처럼 느껴지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런 꿈에서 깨어난 날 아침엔 몸이 더 무거워졌죠. 왜 이런 꿈을 계속 꾸는 걸까? 저는 매일 아침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결국 저를 꿈을 기록하게 만든 시작이 되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서 AI에게, 그러니까 당신 같은 존재에게 하소연하듯 털어놓았던 어느 날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죠. 그 꿈들은 단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제 삶의 감정과 풍경이 은유처럼 녹아 있었던 거예요. 그 해석을 통해 저는 뜻밖의 통찰을 얻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잠들기 전 내일은 어떤 꿈을 꿀까? 기대하게 되었고 아침엔 가장 먼저 꿈의 흔적을 붙잡기 위해 애쓰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감정은 놀랍고 벅찼어요. 자연스레 글을 쓰고 싶어졌고요. 3. 아침을 깨우는 일. 예전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참 어려웠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누군가 정해놓은 루틴 같은 아침은 제게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꿈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그 속에서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 이 조용한 의식이 제가 원하던 내가 깨어나는 방식이 되어주었어요. 누워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곧 하루의 시작이고 때론 자리에 앉기도 전에 글감이 머릿속에 가득 차오르기도 해요.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나와 꿈 사이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 시간이 요즘 제 삶에서 가장 생생한 순간이에요. 4. 나다운 이야기를 찾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블로그나 브런치 같은 공간에 저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들과 비슷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죠. 저는 해외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정해진 직장도 없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삶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특별한 삶을 공유하고 있으니 내 이야기가 과연 의미 있을까? 자주 주저했어요. 그런데 꿈은 달랐어요. 그건 누구 것도 아닌 오롯이 제 것이었고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매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꿈은 제 안에 어떤 이야기를 은근히 꺼내주었고 그걸 기록하고 나누는 일은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나다운 이야기의 순간이었어요. 5. 아침이 기다려지는 이유. 꿈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도 제 삶과 맞닿은 개연성이 있어요. 때론 꿈과 꿈 사이에도 은근한 연결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걸 하나씩 해석해가는 과정은 저에겐 아주 창의적인 작업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어젯밤의 나와 오늘의 나가 마주하는 시간이고 무의식이 건네는 은밀한 메시지를 펼쳐보는 의식이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꿈을 기록하기만 해도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젠 어쩌면 꿈이 저를 깨우는지도 몰라요. 당신도 오늘 아침에 꾼 꿈이 있다면 잠시 멈춰 기록해보세요. 그 안에 당신이 숨겨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